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역시나 우리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하면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길이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한가에 4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산업, 그리고 이수화학, TBH 글로벌, SY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상한가 근접으로는 18종목이죠. 18개의 종목들이 지금은 10% 이상으로 급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한가에는 투산 퓨얼셀, 아무래도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급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이 급등을 한 종목들은 이렇게 누구라도 팔고 싶어요. 대주주든 뭐 여러분이 되었든 수익이 나면 팔고 싶은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들은 누군가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상한가에 들어간 4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왜 들어갔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한다면, 지금 시장 역시나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는 좀 지수하고 4종목하고의 연관성은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수는 올라가지만 4종목은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은 지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속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이라는 기업, 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예전부터 이제 코로나19 때 뭐 손소독제, 에탄올 만드는 에탄올 대체제로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제조한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과거에도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오늘도 급등을 하고 올라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수화학이 전고체 배터리 원료 개발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배터리 원료에 대한 기대감들과, 그리고 글로벌의 이제 모든 기업들의 또 LAB라고 하는 연성 알킬 벤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적까지 좀 잘 나왔다, 그런 이야기로 급등을 했어요. 뭐 대단하게 뭐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또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성격의 종목이라기보다는 역시나 개별 테마와 개별 호재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급등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는 주도 테마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약간 과거에 조금 반짝했던 종목들이 힘을 빼놓고 있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형태로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을 뿐, 뭔가 테마주를 찾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수화학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더 많이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과거에부터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11,000원 자리를 상한가로 뚫었다라는 것으로 아마 12,000원, 3,000원 정도까지는 항상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추가로 상승을 하고 올라가려면 역시 개별 테마가 아니라 단체로 좀 유행할 만한 그런 테마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한창산업도 급등해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과거부터 이거는 이제 홍정욱 관련주라고 이야기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강산균 대표이사가 홍정욱하고 스탠포드대 동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과거부터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제 카이스트가 세계 최고 전지 세계 최고 수명의 레독스 전지 개발을 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역시 뭐 아연 전극과 뭐 일단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리튬 이온 전지 이런 쪽에 관련된 전지로서 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또 전지라든지 필요하니까 연구가 여기저기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개발을 했다, 그리고 개발했을 때 성공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요즘은 이제 또 이렇게 묻지마 급등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급등을 할 수는 있으나 정말로 돈이 되는
되는 것인지 돈이 안 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역시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다고 따라붙는 형태, 특히나 테마도 아닌데 자기 혼자 이런 식으로 호재가 나오면서 뉴스가 나와서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기에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지마 급등, 그리고 개별 호재로서 급등한다면은 뭔가 좋은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사시는 것보다는 역시나 따라붙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상황에서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추가 상승을 해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흔적들을 보았을 때 8,000에서 8,5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상승세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TBH 글로벌이라는 기업도 급등했었습니다. 뭐 예전부터 엄청나게 호재가 있어가지고 좋았던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도 않죠. 이것도 2013년까지는 뭐 급등락을 하면서 대시세, 과거에서는 엄청나게 급등락을 반복했던 기업이긴 하나 이제 와서 본다면은 썩 그렇게 좋지 않죠. 저때 이후로는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종목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급등한 이유는 뭔가? 일단 표면적으로 뉴스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그냥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붙으면서 싸다 그러니까 급등 한번 해보자 뭐 그런 느낌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이 묻지마 급등하는 이유들 중에서는 찌라시가 돌거나 또는 주식 동호회 또는 여러 가지 뭐 단체들에서 이 기업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매수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던가 매수에 대한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나도 사고 너도 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묻지마 급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 묻지마 급등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여주는 종목들의 특징은요, 주식 발행수가 2천만 주밖에 되지 않는데 2천만 주 중에서도 50%의 지분이 대주주의 지분으로 묶여 있어요. 그 말은 나머지 50% 1,000만 주밖에 유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평소에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데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좀 빌빌거리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렇게 있었던 종목들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가는 일은 사실은 아마도 좀 장난질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단타 동호회라던가 또는 단기 세력들, 그런 세력들의 장난질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 물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어떤 개별 호재로 인해서 막 급등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호재가 있나 보다, 어머나 저기 뭔가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나도 가서 줄 서야지 하고 줄 섰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에이 별거 아니네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베이직 하우스라든지 이런 캐주얼 브랜드, 그러니까 옷 관련된 마인드 브릿지, 여러분들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쪽에 의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지금 매출 자체도 뭐 적자가 나고 있고 뭐 썩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이렇게 묻지마 급등할 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SY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도 뭐 지금 당장에 본다면은 거래량 자체도 그렇고요. 뭐 굉장히 거래량이 원활하고 활발했던 종목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품절주에 비스무리한 형태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도 2,700만 주가 발행되어 있지만 약 한 50%의 지분이 묶여 있는 종목이죠. 거기다가 평소 거래량이 2만 주밖에 되지 않는, 이 무상증자하기 전까지 좀 유상증자하기 전까지는 뭔가 조금은 어설픈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거래량도 많지 않고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물량을 좀 잡고 이렇게 물려있는 형태죠. 계속 그냥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좀 세워라 내워라 하던 그런 기업이 아무래도 조그마한 매수세가 몰리더라도 급등할 수 있는데, 그럼 얘가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는가 하면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클린룸이라고 하죠. 음압병동이라고도 하는데 음압병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좀 건물이
깔끔하게 안에 있는 공기들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건설 자재들을 만들 줄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는 먼지 하나 없이, 반도체는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먼지 하나 안 들어가게 하는 그런 클린룸, 음압 병상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클린룸 패널을 만든다라는 그런 효과 때문에 최근에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급등하는 내용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국내 최초 2시간 내화 클린룸을 만들고 개발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개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급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천의 물류센터에서 화재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제 클린룸도 2시간 동안 화재에 견딜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을까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뭐 개발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좋은 이야기죠. 안전에 또 이렇게 만전을 기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좋을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또 경제성에서 바라볼 때 그게 뭐라고 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상한가가 4가지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테마가 없죠. 그죠? 테마라는 거라든지 뭐 흐름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얘들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 단체로 뭐 섞여가지고 뭐 자율주행 테마가 오늘 다 같이 급등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각각 자기 멋대로 올라오고 있는 내용인데다가 자기 멋대로 올라오는 내용을 좀 세심하게 보니까는 그렇게 상한가 갈 정도는 아닌데 싶은 내용들의 종목들이 급등해서 이렇게 상한가에 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절대로 없는 시장이에요. 강한 시장은 정말 좋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시장을 평가를 할 때는 역시 지수가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다. 지수가 올라갔지만 즉 뭐 우리 5일장, 100일장, 뭐 10일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날이 열렸지만은 가서 보니까 물건이 전부 다 쓸모없는 것들만 있더라라고 하는 어설픈 장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뷔페를 갔는데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수에 속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이 지수에 속으면은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도 모르게 매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도 올라올 때 괜히 더 기대를 가지면서 좀 더 가져가야지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팔 거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역시 이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지난 전고까지 올라가는 것이 좋은데 전고까지 올라가기 버거운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V자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전고까지 못 가고 아마 이렇게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일단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하락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저점을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를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지난 저점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2270포인트 언저리를 지난번 장중에 2번이나 한 번씩 이렇게 터치하면서 깼다라는 점 봤을 때 이번 저점을 아주 의미있게 지지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의 어떤 흐름보다는 하락에 대한 기운이 좀 더 많이 보여진다라는 것과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구성이 좋지 않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상황에서 보여지는 징조로 인해서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수가 조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쌍바닥을 확인하는 습관 바닥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쌍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쌍바닥을 확인한 다음에는 역시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급하게 따라 붙으시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지켜보면서 여유를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아무래도 명절 동안도 매매를 못했고 그전 동안에 이렇게 빠져내려갈 때도 현금화하셨던 분들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리고 현금 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잃지도 않고 벌지도 않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현금 들고 있는 것은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루할 필요도 없고 주식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를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투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쌍바닥 자리를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 쌍바닥 자리가 생기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면 그 아랫자리에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게 사는 연습을 하려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 지수와 많은 종목들을 봤는데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보면 시장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하찮다. 그 말은 지수가 상승해도 하찮은 시장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